안녕하세요. CNA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트래블 디자이너 엉클조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이제 19째,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네요. 19번째죠. 지금까지 한 게 거의 4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울산, 저번 주까지 저번 탄 안내까지 해서 43번째인 인제 빙어 축제를 마무리 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울산 바위 해가지고 화성의 수원이죠. 수원 화성의 이제 방화 수류정. 그다음에 무주 남대천 다리에서 고창에 전라도 고창의 독림 저수지까지 한번 가볍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울산 바위입니다. 이게 울산 바위 딱 보고선 또 이게 CNN 주석이 참 재밌어요. Who needs carved face when you got legend? 이거 보면서 왜 이 얼굴을 새긴다라는 조각한다라는 이런 말들을 써놨을까? 그래서 그쵸? 얼굴을 새긴답니다. 전설 속의 얼굴들을 그래서 이게 왜 떠올랐을까? 그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제가 아무리 울산 바위를 이리저리로 뭔가 이미지를 다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백그라운드까지 히스토리까지 찾아봐도 이 울산 바위가 금강산에 합류하지 못한 이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 합류를 못해 서름이 있는 그곳. 온갖 바위들이 금강산에 다 모여라 그랬는데 게으름 피다가 늦게 가는 바람에 이제 안 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참 합류 못해서 서름에 그래서 바람만 불면 그냥 울음소리로 들려서 울산바위라고 지어졌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이 울산바위. 근데 CNN 작가는 얼굴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보다 보니까 제가 미국 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러시마 국립공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딱 그 연상이 좀 되는 거야, 이미지가. 아마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전설이 된 분들을 마치 미국의 이 러시마 국립공원에 가면 이 첫 번째 계신 분이 워싱턴이죠. 건국이죠. 미국을 건국하신 분. 미국의 독립선언군을 만든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 같은 거를 구축해가지고 미국의 위치를 부뜩 끌어올린 루즈벨트 대통령. 다음에 인권의 자유를 소원한 링컨 대통령. 이렇게 네 분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황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나 봤더니 우리 울산바위는 그걸 새길 만큼 이거는 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하여튼 CNN 작가가 생각하는 거 보면 참 재미나고 참 재밌죠, 그렇죠? 여튼 이들은 울산바위 다들 가보셨겠지만 한번 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이 설경 또한 보면 어떠실까 싶고, 마찬가지로 일전에 나왔었던 이 공룡 신선대 아시죠? 신선대 공룡 등선도 같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설악산 한번 또 다녀와도 또 다녀오면 어땠어? 또 항상 맛이 다르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사계절 내내.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거의 20번까지, 해외에도 10번 이상을 간 적도 많은데요. 바티칸 박물관만 해도 10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번째 화성 방화 수류정 수원에 있죠. 이걸 딱 보면서 시 한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시 한 구절이 떠오르시는지요? 딱 보시면서 CNN 작가 딱 이거 보면 시 한 구가 딱 떠오른다고 하네요. 마치 마치 노래 일발 장전 하듯이 시 한 발 장전 하듯이 그냥 시가 그냥 떠오르게 되죠. 너무나 경치가 설경이 정말 짠하고 가만히 있어도 진짜 시조를 한 수 읊고 싶을 정도의 이미지가 갖고 있네요. 자, 이런 것은 구경을 한번 가보시고요. 이 방화 수리죠. 근데 제가 아이들하고 뭘 하다 보면 이러한 방화 수리정 화성 요때 저는 이런 걸 한번 추천을 꼭 해드려요. 여기를 잘 안 가보죠. 이게 조선시대의 성곽, 그게 어떤 문화를 건축물들을 보실 수 있으며, 또 이 10월 달에 여기 가시게 되면 이게 뭔지 아시죠? 축제가 열립니다. 아주 거대합니다. 성공적인 축제 중에 하나예요. 정조대항한 등전 때. 이게 보통 10월 5일에서부터 6일 이렇게 도는데, 여기에 또 먹거리도 엄청납니다. 저 성곽 따라가지고 쫙 그 먹거리도 형성되는데 정말 가보실 만한 축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더군다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멀지 않지 않나요? 수원이요. 그래서 다녀오시는 거 당일 코스 점심때쯤
내려가셨다가 저녁 때쯤 이렇게 올라오셔도 되지 않는 이런 짧은 당일 코스로 아마 시간을 보내셔도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올해는 이게 쉽진 않겠지만 올해 만약에 또 한다면 가을에 한번 다녀오시는 여정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46번째 무주 남대천 섭다리, 저번에 잠깐 지나갔었죠. 헤드뱅잉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봤죠. 이걸 보면서 우리 사물놀이패가 머리 돌리는 걸 보고 헤드뱅잉, 마치 비보이들의 그거를 연상을 했었던 거였죠. CNN 주석이 이 섭다리라는 게 원래 이제 가교 아닙니까? 그래서 가을에 가교를 나무 장가지와 집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가교를 지어놓고 겨울 봄을 지내다가 여름에 또 장마 때 없어지고 다시 또 짓고, 그래서 하나의 지을 때마다 이런 축제를 벌리는 도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남대천 무주까지 가신 김에 뭐라 그럴까요? 남특이 여기 가보시게 되면 그 반딧불, 무주의 그 반딧불 축제가 9월달에 열려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만약에 무주의 반딧불 축제는 관심이 없으시다, 한번 관심이 없으시다라면은 여기서 우리가 건너뛰고 남대천 섭다리 가서 한번 이렇게 홀로 한번 걸어보시고 나서는 이 무주에서부터 어디로 한번 이동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으냐면 이 마이산까지. 마이산 가보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 마이산의 이동이 한 60여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1시간 채 안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을 해서 한번 가보시는 것이 CNN에서는 빠져 있길래 제가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무주 가셨다가 무주에 조금 그것만 보러 가시긴 좀 아쉬우면 무주에서 전북 진안까지 한번 내려갔다 오시는 겁니다. 정말 이쁘고 합니다. 말의 귀를 닮아가지고 마이산이라 그러죠. 또한 이 마이산이 뭐라 그럴까, 탑사가 너무나 이쁘죠. 전 여기 갈 때마다 놀래요. 이가병 처사라는 분이 이걸 어떻게 108개의 탑을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었을까. 근데 더더욱 제가 놀라는 건 이게 하루 이틀 지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 다가 108개 지었는데 지금 한 100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흔들림 없이 무너짐이 없이 고스란히 서 있을까. 그래서 이 마이산에 항상 갈 때마다 저는 좀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CN에서도 이게 올라올 수 있었지 않았나 좀 아쉬움에 제가 이걸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산의 이가병 처사가 쌓아놓은 108개의 탑. 그래서 이 마이산의 이 탑사는 뭐라 그러죠? 약간의 기운이, 다른 기운이 좀 흐른다고 하죠. 그런 것을 또 나타내 주는 게 이 고드름입니다. 역고드름이죠. 고드름이 위를 자라요. 아래를 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운이 이게 탑사 이가병 처사가 지어놓은 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기운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많이 가신다라면은 이 꼭 마이산을 이 겨울에 한번 가보시라고. 아마 여름에라든가 봄이나 가을은 많이들 다녀오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 전주에서 가까우니까 전주 한옥마을 가셨다가도 여기 진안을 많이 들리시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겨울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옆고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탑들을 한번 보시게 되고, 또한 이 마이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특이한 점이 또 있죠. 여기가 마이산에 보시게 되면은 뭐죠? 순마이산, 앞마이산, 마이산이 두 개가 있죠. 그 두 개가 하나는 순마이산, 앞마이산인데 이 순마이산에 가 보시게 되면 화엄굴이라고 있어요. 화엄굴. 마치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미지 하나 기도하는 이미지를 올렸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게 되면 등남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 석간수가 흐른다 그러는데 여기서 만약에 가시면 여기 석간수 이제 드시면 안 됩니다. 좀 오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드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석간수가 흐르는 자연동굴로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그러면은 등남을 하였다라는 전설 아닌 전설이 또 내려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이산이 나름 어떤 기운이 흐르는, 한번 가보실 만한 곳이지 않나서 많은 좋은 기운을 또 받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또 가볼 지역은 이제 47번째 고창의 독림저수지입니다. 독림저수지 정말 아름답죠.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Approximately 4/5 of the migratory birds that can be seen every year at the reservoir are tears. 보면은 철새의 거의 80%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약 철새의 80%를 저수지인데, 근데 이 철새의 80%가 저수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저수지가 그래서 청록색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청록색의 저수지. 완전히 저수지가 완전히 청록색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냥 80%가 그냥 완전히 철새로 그냥 쫙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청록색. 그래서 이 오리가 새오리들이 이런 색깔이죠. 제가 우측 하단에다 이미지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오리의 군무를 한번 내려가서 꼭 겨울에 가 보셔야 돼요. 겨울에 가서 한번 못 보셨더라면 겨울에 가셔서 한번 이걸 보고 오시는 것이 어떨까. 단 여기 가실 땐 언제 가셔야 된다? 일몰 직전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4시, 5시 이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근처에 계신다라면 3시 정도에는 거기 도착해서 서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일찍 가시면은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오리 건물을 보시려면 일몰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아주 황홀한 배경도 쫙 그 불에 타는 거 청록색의 그 오리들 해가지고 정말 황홀한 오리의 군무를 한번 맛보고 오시게 되면 정말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것도 보게 되시면 제가 정말로 이런 자연 현상 중에 정말 저도 놀랬던 게 아프리카 케냐 가가지고요. 플라멩고의 수백만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정말 환상이더라고. 마치 다른 새 같이 겁이 날 정도로. 그때 제가 그거 보는데 주변에 한 10명도 안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보는데 정말 한편으로 좀 무섭더라고. 다른 어떤 세계에 와 있는 듯한.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그럴 정도로 경외스럽다 그러나요? 이런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곳이지 않나. 그래서 겨울에 일몰 시간에 맞춰서 이 고창의 독림저수지도 보시고 그럼 너무 일찍 내려갈 수도 없으니까 좀 일찍 내려가셔서 우리는 여기도 한번 제가 일전에 설명해 드렸던 가보시는 거죠. 가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여기 고창군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가 독림저수지예요. 독림저수지에서 일로 한번 잠깐 이동하네. 30분이 채 안 걸립니다. 뭐가 있죠 여기에? 예, 선운사. 이 사찰의 설경은 또한 빠뜨리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일정을 짜드린다라면 동창의 그 독림저수지도 보지만 먼저 선운사 가서 보시고 점심 맛있게 그 풍천장어 드시고 그 다음에 든든한 기운으로 고창의 독림저수지로 이동해서 일몰을 맞춰서 오리 군무를 보시고 돌아오신다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꽉 찬 행복한 추억을 드리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